네, 이번엔 해외 시장 흐름은 물론 유용한 투자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APS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랩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 홍콩 증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3월 한 달 동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낙폭이 컸던 증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센테크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이 이제 30% 이상까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긴 좀 복합적인 이제 원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홍콩 내부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홍콩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의 발발로 인해서 사망자가 좀 급증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기피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외부적인 이슈로는 이제 중국 안에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다시 또 지금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대면 수업들도 금지되고 있고 심천의 경우도 락다운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 대도시들에서 이제 오미크론의 발발을 막기 위한 이제 강력한 정책들이 지금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금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예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불똥 자체가 지금 미국,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까지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기업 당국의 상폐 소식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큰 불안감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악재들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모든 악재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콩 내부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일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2만 명 선까지 내려와서 한국으로 치면 약 한 40만 명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15만 명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내부의 오미크론 확산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중국 정부가 그 워낙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확산세를 조기에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현재 진행형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문제이긴 한데 이것만 좀 해결이 되고 나면 투자자의 다시 본질적인 문제 결국은 지금 시장이 그 저렴한가 혹은 비싼가라는 밸류에이션 자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기술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락한 중국 기술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기술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의지 혹은 정책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작년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주창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동 부유 정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기술주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사교육 인터넷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영업 정지 수준 타격을 받았었고, 나머지 빅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ESG와 뭐 같진 않지만 유사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마진 혹은 이익만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요청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센티먼트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난주에 한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국 국무원에서 이제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 상장된 이제 ADR 같은 이제 규제 관련해서 해당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라는 이런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왔던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지지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드디어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정책 방향성을 수정을 한다면 추가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좀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기존의 정책을 엎어버리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주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회복을 하겠지만
동시에 또 이제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건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 동안은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 반등의 속도라든지 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빠졌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대보다는 그 속도 자체도 좀 더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처럼 단기적인 급락이 발생했을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자의 센티먼트가 바뀌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급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만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투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포 혹은 탐욕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이제 편향을 좀 떼어놓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